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 0.25% 인하하자마자 오늘 아침 바로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이 코스피 시장 벌써 25,000선 본 게 24,000선으로 가고 있죠. 이게 심각한 게 지금 가뜩이나 11월 말 즈음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약간의 둔화 조짐이 보였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나면서 이 외국 자본은 다시 시동을 부르릉 걸고 자본시장에서 발을 또 급하게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인들은 3,500억 넘게 매도를 치고 있고 이 개미들은 저점에서 잡으려고 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기관이 개인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도 방어적 차원에서 나오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에 대한 매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감이 된 걸 고려하면 지금의 코스피 시장은 빠져나가는 외자 대비 방어하는 개인의 균형의 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이제 한국 기준금리는 3.0%, 대신 미국은 여전히 금리를 2번 내렸어도 4.75% 수준이어서 둘 사이의 간극은 1.7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본은 이자 캐시가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뜩이나 한국 경제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비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딱 1%다 라는 말로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금리까지 낮아진 마당에 어떻게 코스피 시장이 견조하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 증시는 굉장한 호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애초부터 미국장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을 당시에도 미국 증시 초반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워낙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시총을 뚫을 정도로 펄펄 끓는 이 경기 호황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장의 모습을 회복을 시킨 건데 반면에 지금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업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은 송파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까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담보로까지 내놨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도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죠. 지금 국장에서 국대 기업들의 지수도 엄청나게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54,000선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있고 벌써 개장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마이너스 2.34%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가 많이 빠지는 추세였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마이너스 1.2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9천원 선. 자칫 이 금융시장이 오늘 붕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섬뜩한 느낌마저도 드는 그런 장세인데요. 이게 바로 원화 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마저 내리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 성장률 자체가 2% 아래로 급락할 것으로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라 하지만 이거 더욱 금융시장과 환율시장에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셀코리아 현상은 원화 가치에 대한 매력이 엄청나게 소실이 되면서부터 주식시장에서 불기 시작한 외국 자본의 이 방빼기 현상이 본격화된 건데 내년도에 기업 실적이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더욱 악화된 실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 이건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이 100년 대계의 거목들이 불에 타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는 휘청거릴 수 있는 경제 진영의 오와
열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이 경제 판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환율도 한번 보세요. 이게 기준금리 낮추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야 하는 건데 항상 거꾸로야. 1392원까지 기준금리 인하 당시에 내려갔다가 다시 1395원까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도 달러 강세 대비 환율 방어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환율 싸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환율 강세는 고스란히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테고 가장 하늘이 경계하고 있는 물가 부분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물가도 덩달아 뭐 걷어차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물가 안정이 물 건너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엿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오늘 뭐 코스피 시장만 봐도 뭐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계부채와 고환율이라는 최대 변수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얼마나 이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면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금리까지 대부분 동결을 예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또 격차가 있고 해서 단기적인 이 기준금리 인하의 폭풍이 몰아칠 것도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급하게 기준금리를 어쨌든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벌써부터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뭐 외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경제 상황까지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정말 정신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중앙은행의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매물이 멈칫할 수도 있을 건데 어제 뭐 영끌하신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그런 생각인지 기준금리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아니 그런 뭐 자동적인 생각들은 뭐 한 2, 3년 전에야 가능했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려도 집값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여전히 서울 매물량 폭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금리 내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바로바로 생겨날 수 있는데 워낙에 뭐 지금 금융시장과 환율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게다가 뭐 경제 상황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뭐 간당간당하게 느껴지니까 매수세 여전히 꿈쩍도 안 해. 대신 매물량은 8만 9천 선으로 치솟은 상태에서 내려올 생각, 하산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9만 채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같은 지표로 봐도 무방할 정도죠. 전국 아파트 값은 어제 뭐 부동산원 지표에서도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울 역시도 뭐 예외 없이 상승폭이 갈수록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축소되는 거 당연합니다. 매물량이 뭐 이렇게까지 쌓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뭐 거래가가 올라갈 수 없고요. 전셋값 상승도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부동산 상황은 확실하게 대세 하락장으로 굳어지고 있어서 이걸 뭐 기준금리로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꺾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2025년도 이어지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 시장의 대변화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쎄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뭐 한 달 더 연장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요. 이거 은행이 어떤 면에선 고객들 대출금 갚는 편의를 더해주는 그런 액션일 수 있는데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어찌 보면 내년 경기 악화의 불똥이 금융 쪽으로도 튈 가능성 많아서 빨리빨리 대출금 회수를 위한 유인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전제로 중도 상환에 대한 유인책을 내놓는 건데 우리은행은 뭐 한 달 더 중도 상환 해약금 감면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신한은행 역시도 한시적으로 시행한 면제 조치 12월 말까지 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중은행이 중도 상환 조치를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도 이후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연체율이 증가하게 될 거고 급기야 개인 디폴트 상황이라는 극한 단계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조기 상환을 위한 조치로서 가장 유연한 언저리에 있는 방법이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빨리빨리 빚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방법일 수 있고, 대환 쪽, 금리가 그리 대환 쪽도 낮은 게 아니에요. 갈아탄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란 얘기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해봤자 지금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별로 메리트가 없어. 목돈이 마련된 사람 그런 입장에선 조기 상환이 유리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금 탄환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 그리 많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배달앱 당장 지우고 새 차 사는 거 엄두도 못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짠물 소비로 스탠스를 바꾸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질소득과 소비 지출 증감률을 보더라도 그래프상 실질소득이 올라가도 소비 지출은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 보이지 않습니까? 통계청 분류에 의하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살림살이가 빡빡해지면서 벌이가 증가해도 씀씀이는 줄어드는, 이거 고스란히 소득 증가로 보기에는 힘든 지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물가 대비 수입도 살짝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실질 소비가 준다는 건 실질 소득도 체감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게다가 이런 이유의 대표적 원인 바로 부채 아닙니까? 조기 상환을 해서 빚을 일시적으로 청산을 하고 싶어도 한 달살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그달 원금 이자 막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은행도 더욱 압력을 가해서 예금 금리는 주구장창 내리고 있고, 거의 이자 이익분이 소멸이 될 만큼 0.03% 내리고요. 가계대출 이자는 0.32% 계속해서 엇갈리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2달 연속 9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소비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겨놔봐야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 대신 은행에서 빌려온 돈 달마다 막아내는데 바쁘고, 그러니 무슨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회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매수세도 이렇게 실질 소비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해도 기본 경제 체질 자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는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12월에 엄청난 낙폭을 기록하는 대변곡점의 선상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죠.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 내리면서 자본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달러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 장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경제 부분의 난공불락 양상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 시장 정말 엄청난 대변곡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북두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